포프입니다.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 테슬라 아시죠? 전기자동차 테슬라. 이 생각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예전에 테슬라를 타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타보고 느낀 점은 안 타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여태까지 자동차에 우리가 자동차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메카닉 이쪽을 완벽히 뒤엎는 차라고 보면 맞아요. 이유는 엔진 하나 돌려갖고 가운데 축 돌려갖고 바퀴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바퀴 각자가 전기 모터고 이 네 개를 따로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이론상. 뭐 지금 테슬라가 정확히 네 개를 따로 조종하는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따로 조종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 개 따로 조종할 거예요. 그러면은 차 커브를 돌 때 밀리는 거를 바퀴를 역으로 돌려서 잡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이상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는 완벽하게 배터리 플러스 모터인 차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변화죠. 그래서 뭐 테슬라라는 차를 언제나 갖고 싶었어요. 일단은 전기자동차라고 하는데 전기자동차처럼 그냥 뭐랄까 보통 전기자동차 여태까지 나온 것들 보면 되게 좀 느리게 달리고 멋없고 이런 건데 테슬라는 뭐 페라리랑 비교해도 일단 초반 출발하면 페라리를 앞지르거든요. 나중에는 지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이 훌륭한 차기도 하고 슈퍼카였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뭐라 그럴까 첨단 기술 그리고 뽀대나는 차 그리고 미래가 가야 될 길인 걸 보여주는 차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 엄청 좋은 차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고 싶었는데 그 생각을 되게 오래 했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돈을 되게 못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몰고 있는 차도 14년 된 14년 된 차인데 사람들이 보면 놀라죠. 뭐 그 정도 벌면은 바꾸라 그러죠. 제가 사고 싶은 차는 이제 예전부터 원래부터 사고 싶던 차는 포르쉐였고 원래부터 포르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차는 혼다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차는 포르쉐가 될까 테슬라가 될까 언제나 고민을 했었죠. 네. 테슬라를 정말 갖고 싶어요.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테슬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못 사고 있는 건데 이제 저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였어요. 충전은 어디서 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테슬라를 가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집에 충전이 오래 걸려요. 전기차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 오면은 이제 전기를 꼽아두고 밤새 충전하고 다음날 또 몰고 나가는 거죠. 밖에서 충전하려면은 뭐 급속 충전소가 몇 군데 있긴 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완충하려면 뭐 거의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다가 그렇게 쉬기도 되게 애매하고 장거리 뛰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얼마 안 달리니까 출근하고 퇴근해서 또 집에 꼽아두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생각을 할 때 그럼 집에 올 때마다 내가 이거 뭐 충전한 거 여러 꼽아놔야 되잖아. 귀찮아서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집에 딱 주차를 하면 알아서 탁 열리고 옆에 로봇 팔이 나와서 충전하는 게 나오면 사겠다라고 한 몇 년 전에 트위터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구야 앨런 머스크 아저씨가 이제 그 뒤에 한 달인가도 안 돼서 그 로봇 팔이 나왔다고 자기 트위터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개발 중이었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그러면 저거 사도 되겠구나. 그러면 매일 그냥 집에 오면 알아서 충전이 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거는 이제 하우스 주택을 이제 소유한 사람의 얘기죠. 내 가라지에 주차하면은 그 옆에 로우팔 달아놨으니까 충전이 되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콘도거든요. 아파트 고층 아파트인데 근데 이제 제가 주차장이 있어요. 제 개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 다 주차하는데 제 번호가 있어요 따로. 근데 그 옆에 충전기가 없어요. 근데 충전기를 달려면 또 이제 이 아파트 뭐 관리하는 그런 데도 얘기하고 뭐 돈을 내고 내가 설치를 한 해 만에도 얘기해야 됐고 그러면 그 전기비를 또 내가 내는 거니까 그걸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콘도에 살면은 아직 테슬라 갖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캐나다는. 캘리포니아 주는 그런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 이제 뭐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이래서 점점 많이 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쪽은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서 따로 뽑아서 충전할 수 있다는 거겠지 내 공간에 딱 내 번호에 주차를 했을 때 자동 충전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껄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민을 또 열심히 했죠. 그러면
테슬라를 가지려면은 집을 사야 되는구나. 주택을. 그러면 야, 테슬라 그거 사려고 주택을 사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네? 그럼 안 되겠네? 제가 지금 제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고층 건물이고 앞에 막히는 게 없어요. 뻥 뚫려 있어서 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뷰가 되게 좋고 밤마다 해지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이거 팔기도 아깝고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전기차가 처음 나오고, 전기차가 나올 때가 아니라 자동 주행차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한국에 잠깐 들렸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제가 운전하고 누구 결혼식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자동 달리는 차가 나왔다. 미국에는 그게 너무 잘 다닌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구글차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아 그럼 미래가 바뀌겠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가면은 일단 택시는 다 무인차로 바뀔 거고, 택시 이제 부르면 지금 우버 같은 거 부르면 오잖아요. 그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그게 이제 당연히 무인차로 바뀔 거고, 그러면은 자기 차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되게 많아질 거다. 왜냐면은 어디 가고 싶을 때 부르면 자동으로 오고 타고 가고 그거에 대한 비용만 내면 되니까. 그럼 이게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싸냐? 보통은 싸요. 왜냐하면은 차를 소유해봐야 차는 매년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24시간 몰고 있진 않잖아요, 어차피. 그럼 차를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보험을 낸다는 것만으로, 기타 등등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이 깨지는데, 그렇게 언제나 택시를 부르듯이 자동주행차를 부르면은 싸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자기 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뒤에 조금 뒤에 들었죠. 왜냐하면은 뭐라 그럴까, 아무리 효율성이 좋아도 이제 남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은 더럽기도 하고, 뭐 이제 딱 어디 나갈 때 뭐 5분 10분 또 차 대기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트래픽이 많이 몰리거나 사람이 많이 운행할 때 그럴 땐 차가 또 없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불확실성이 있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뭐 캠핑을 가기 굉장히 장거리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차가 나를 캠핑장까지 데려다 주고 사람 안 태우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럼 그런 것 따위 때는 역시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되지만 그냥 자기의 자유를 좀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차를 그래도 소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차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내 차를 소유해도 무인으로 달리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했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운전하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운전하시면서 신문 보는 분들도 있고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음악 듣는 정도,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뉴스 같은 거 듣는 정도지, 저는 이제 남이 운전을 해주는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뒤에 앉아갖고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전화로 뭘 처리하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인으로 달리는 차가 있으면. 그럼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그 정말 큰 회사의 사장들은 운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운전사의 운전을 시키고 자기는 뒤에 앉아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사색을 하면서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경우더라도 그 고민 자체가 회사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잡무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사고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으면서 그게 회사의 그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비즈니스 많이 하고 여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항에 내리면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를 이동하면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자동으로 달리는 차가 생기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다시 들으니까 내가 충전소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하우스를 소유하지 않고도 테슬라를 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자동으로 달리는 차가 나오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는 테슬라를 뭐라 그럴까, 제 주차장에 언제나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네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충전소 가서 충전하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는 무인 충전소로 가는 거예요. 무인 충전소가 나올까? 나올 것 같아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뭐
개솔린, 그러니까 휘발유는 좀 더 아직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직 자동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말 테슬라는 이미 로보담을 만들었잖아요, 충전하는 걸. 그럼 그게 장식된 데가 있다면 얘는 그냥 거기에 가서 로봇왑을 꽂고 충전한 다음에 이제 뭐 차 번호가 있든 뭐가 있으니까 이걸 딱 빼는 순간 너는 이만큼 충전했으니까 돈을 제가 미리 연결해놓은 신용카드에다 빼가는 거죠. 그럼 얘는 그거 갖고 우리 집에 와갖고 다시 제 주차장에 딱 주차한 다음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이 없어도 돼. 그냥 딴 데 빈 주차장을 찾아서 딴 데에서,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세워놨다가 아침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와라. 그러면 이제 뺏어 오는 거죠, 지금. 그게 가능한 날이 얼마가 남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미 이제 마운틴뷰 가면은 구글이 있는 도시죠. 뭐 하루에 한두 번은 그냥 자동으로 달리는 차가 와요. 계속 구글에서 달리는 차가.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운전을 하긴 하는데 가끔 사람보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차가 이미 있고 열심히 달려다니고 있고, 이 차는 달려서 자기가 주차까지도 하는 차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이미 만들고 있는 기술이고 열심히. 그리고 또 우버에서는 이제 지금은 드라이버를 꽂고 걔네 차를 돌렸지만, 걔네는 당연히 자동으로 달리는 택시 회사가 되는 게 다음 단계겠죠. 이미 엄청나게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거기서. 그래서 얘네가 돌면은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무인 충전소가 점점 생길 거고, 특히 우버가 이걸 자동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자체 무인 충전소를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 테슬라도 이제 무인으로 달리는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뭐 이미 기술은 있으니까 자기네 슈퍼차징하는 그 충전소에서 그걸 만들어 갖고 주차하고, 아니면 뭐 주차하는 동안 이제 뭐 충전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자동으로 달리는 차가 완벽히 허용이 되고, 이제 현재로서는 허용은 되는데 이게 완벽hin지 아니면 특정 회사만 이제 테스트 파일럿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글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5년 안에는 이제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되는 순간 충전소를 만들고 자동 충전을 하게 되고 자동 주차를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은 5년 정도에 뭐 이게 아직은 흔하지 않더라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도시에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캐나다는 지금 아직 그보다 느리거든요. 왜냐면 뭐 지금 말한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를 그렇게 반드시 풀어줄 이유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풀리면 보통 웬만하면 5년 안에는 캐나다도 풀리는 거니까 앞으로 10년이면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10년이 되면은 이제 제가 운전을 점점 하기 싫어질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차를 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는 게 아니지. 뒤에 앉아있고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 바꿔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를 바꾸자니 집을 살 돈이 없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테슬라 사고 싶어요. 물론 사주시면 고맙게 받을 건데 그럴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이런 미니카 말고 진짜카. 그래서 그냥 자동주행, 전기차 이게 만나면서 어떤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최근에 그냥 생각이 들어서 망상이었죠. 그 망상을 그냥 나누기 싶어서 얘기했고, 테슬라를 혹시 안 타보신 분이 있다면 뭐 시승을 하든 뭐 하든 한 번쯤 꼭 타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자동차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가능하구나. 이거면 정말 차를 한 단계 높인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냥 단순히 멋지고 빠르고 안정감 있는 이런 차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차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오버 더 에어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갑자기 차 성능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 어찌 보면 더럽게 안 바뀌더니 구시대 산업을 기술로 바꾸는 회사가 생기는구나. 2차 시대 혁명인가, 뭐 이게 2차 산업인가 그렇잖아요. 그거를 말도 안 되게 거의 3차 시대 산업으로 바꾼 느낌? 아니면 한국에서 말한 것처럼 4차 혁명인가? 그게 뭔지 모르겠고 아직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잡담하는 포프TV였습니다.